자, 안녕하세요. 11월 5일. 자, 이제 글로벌 증시 아직은 선물이, 미국도 선물이 진행되는데요. 미국 선물은 우리하고는 지금은, 우리 끝날 때하고는 좀 틀려져요. 미국은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채권 가격이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금리가 다시 미국을 역전해서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미국이 우리 역전했어요. 그럼 뭐 나쁜 건가요? 미국하고 환율 때문에 역전을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 채권 하루의 움직임도 장난 아니에요. 자, 다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은 2%에 도달하면 금리 낮추기를 오히려 못해요. 올려야 돼요. 우리도 여기서 금리를 낮추기보다는 2%대 가면은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장금리, 정책금리를 낮췄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자, 대출금리 8월 달에도 올라간다 8개 정도의 자동이체를 하시면 해주는 것도 있다. 고정금리로 확정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이거는 미국의 수익률이에요. 금리. 뭐, 우리 올라가는 거랑 오늘 근데 막판에 우리는 일단 이 얘기는요. 수익률 미국 채권 가격이 빠졌어요. 우리는 막판에 좀 다른 현상을 아실 거예요. 채권 10년물 요거. 자, 바로 요거.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막판에 어땠냐고요? 그래서 코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 상태라, 죠? 추가로 안 들어갔는데, 이 지금 보여드린 환율은 끝난 거예요. 우리 장 끝나면서 이제 여기에 환율이 거래되겠죠? 근데 KTB 지수가 플러스도 자, 아침에 KTB 지수가 그리고 환율량 근데 여러분이 이 채권만 그냥 숫자만 보셔서는 안 돼요. 작년에 KTB 지수가 채권 지수가 자,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작년 같을 때는 금리가 5월 달 전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KTB가 마이너스가 안전자산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안전자산이 근데 지금은 자 과열이 된 상태에서 이제 빼고 채권이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찌됐건 그동안 전혀 안 그러다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채권 쪽으로.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이면은 내일은 아 뭐 미국 미증시가 폭등해 버렸다 그러면 뭐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일은 그리고 지금 환율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도 평가절 하하가 되는 게 아니라 절상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자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보셔야 되겠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채권은 어땠냐면요. 자, 우리 채권 시장이 가격이 들어갈 게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길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오늘도 여전히 채권은 수익을 줬다, 뺏었다. 플러스가 났다가는 확 물량이 나오고 롤러 지금도 고점 인식의 반발 매수세가 금리 고점 근데 지금 이게 고점 의식에 대한 자 오늘 그냥 딱 기사를 국고채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국고채 금리가 오늘 아까 올라가다가 확 금리 무너진 거 아시죠? 너무나 금리가 고점, 가격이 저점, 금리가 상승한 등 약세가 나타났지만 단기적으로 고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보여드리면 자, 우리 채권 아까 막 올라간다고 그랬었죠. 오늘 고점은 우리 채권의 고점은 1.9120 참 채권을 보면서 가지가지구나. 오늘 1.9120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금리가 10bp. 여러분 25bp가 금리를 이번에 올리는 건데 장중에 물론 저가는 더했지만 10bp가 12시 넘어서부터 쫙 이거는 금리가 높다라고가 아니라 그 가격이 채권이 낮다라는 때문에 국고채 3년물은 전일보다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왔는데 안전자산은 남아있는 거는요. 남아있는 건 결국은 채권 가격이 오르던지 아니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서 뜨는지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리아라고요. 내일은 당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증시를 봐야 되니까 그 이유는 만기의 풀채권이 자, 우리 지금 말도 못해요. 외평채는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 들어와요. 거기 여기에 12월에 MBS, 내년 1월에 서울 자, 지방채 30조부터 막 끊임없이 채권은 지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 근데 그 채권을 풀기 위해서 미리 풀어요. 오늘 10년물 국채틱이 21틱 오른 128.8일 나타났다. 미국이 매수를 했고 증권이 매도를 근데 아시겠지만 자, 장중에는 또 여러 번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가 났다 플러스가 났다 채권이 기가 막히게 움직였죠. 거의 뭐 100원 100한 100원 100 아니야 10 얼마 정도 아니네요. 80원 이상 고점과 저점이 거의 80원대까지 채권이 움직였습니다. 자, 다음 날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따 봐야지. 일단 예정된 입찰 결과를 주시하는 게 입찰만 했다가는 이번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35%. 시장 참가들이 다음날 예정된 입찰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약세가 일부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 요렇게 내일 또 봐야지 되겠죠. 고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가 돌아온 것이며 손절성 물량이 출회하는 등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작용했다. 이제 벌써 손절 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시장이 강세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거예요. 금리가 어렵다. 내일 예정된 통환채 입찰, 단기 채권이 무난히 소화되면 지금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입찰이 내일 10시 40분부터 입찰을 보겠는데요. 자, 잘 되더라도 자, 잘 되더라도 상황이 틀려요. 상황이. 잘 돼도 지금은 자, 이런 상황이 돼도 나중에 물타기를 해서 나가버린다고요. 얘들이 물타기를 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방향을 봐야죠. 방향을 봐야 되는 게 내일 채권시장 국고채 지물인 19-3을 기준으로 전일 민평가 고시금리 대비 0.6bp 상승한 1.563 10년물 19-1은 0.1 우리가 장중에 보잖아요. 1.836의 거래를 시작했어요. 근데 1.9까지 장중에는 자 낙관론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 안전자산에서 빠져나면 남아있는 안전자산은 다 깡통을 자라고 지금 남아있는 안전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 통환채를 오늘 91일부터 다 봤는데 자 결국은 CD도 보고 내일의 아침에 채권 반응이 있습니다. 얘가
얘가 통한채 잘 되면 단기 채권이에요. 1, 2년 채권. 얘가 잘 되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채권이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가 확 바뀌어 버리겠죠. 채권 지수가. 그러면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오르는 쪽을 매도해주고 약간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단타를 치고 해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두 개밖에 우리한테는 선택의 기회는 무조건 푸시라는 거예요. 지수가 빠져서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서 푸시던지 아니면 그때는 채권 수익이 나는 거고요.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서 환율을 튀면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다 푸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남아있는 채권이 너무 많아서 상환. 그래서 지금 일정 물량의 채권들이 주식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나오잖아요. 내일 내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발행 시장에서 계속 채권 발행이 좋고 채권이 계속 상승하면 무조건 푸시예요. 하지만 약한 푸시지만 지난번하고는 틀리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올라간 상태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고점이 확실하게 고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코어를 다 끼워낼 수는 없는 거죠. 싹 다 끼워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 4대 8 정도로 시작했다가 줄여나가서 한 이 정도까지 됐다 하면요. 단타 쳐서 늘리는데 지금 여기서 세다 그러면 다시 4로 채워넣기보다는 단타를 금리가 2%에 육박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1.9로 다시 올라가면 풋도 늘릴 거예요. 어차피 합성이니까 이 풋도 낮은 풋이 아니니까 높은 풋으로 4를 2가 됐죠. 2대 8이 됐을 때 높은 풋으로 4와 높은 콜로 4를 단타 쳐서 늘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높은 것들을 움직이니까 등락이 나와도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자, 뭐 별로 세게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살짝 마이너스가 날 때도 오히려 콜은 높은 거는 움직였어요. 그만큼 채권 매도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사만 봐도 내일 발행 시장을 봐야 되겠죠. 10시 이제 40분부터의 발행 시장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채권 지수도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6시까지 뭐 지방채들 지금 뭐 특수채들 이거 나온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전반적으로 채권 자금은 이렇게 플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가 장중에 이렇게까지 플러스가 나진 않았죠. 플러스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채권 쪽으로. 근데 오늘 장중에 채권 쪽에서 장중에는 장 끝났을 때는 이렇게 진행됐지만 장중에는 싼 가격에 채권을 사서 플러스만 됐다가는 확 마이너스 빼고 또 그러니까 일정 물량 계속 들어간 게 아니라 익절하고 단타를 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전환점이기는 해요. 이 전환점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몰라요. 뭐 끝은 푸시 100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자 50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몇만 프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즉 채권이 완전히 환정하고 뜬다 그러면 몇만 퍼센트의 푸시 나오는 거고 채권이 수익을 낸다. 근데 일부는 팔고 나간다. 1000%고 채권이 안전자산이 수익을 내서 주식에서 콜옵션 회사채를 매도하고 채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500% 미만의 등락이 나오겠죠. 이미 이번 달 콜로도 수익을 충분히 낸 상태예요. 원금 회수하고 많은 분은 자 2배까지도 그리고 4, 50%, 5, 60% 이렇게까지 이 상황에서는 콜을 늘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지난달 같은 경우야 콜을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동률을 계속 뺐다가 콜 대비
풋 대비 콜 동률을 맞췄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과열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전체 자금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단타를 늘려서 가니까 어차피 합성이에요. 자, ELW는 여러분이 합성을 까먹으면 안 돼요. 특히 다른 파생 상품 선물이나 옵션에 비해서도 콜이 100이고 풋이 10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합성이 30% 나온다 그러면 60만 원이 수익인 거예요. 근데 콜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1000이고 풋이 1000이면 합성이 600이 나오는 거죠. 수치상으로. 근데 600이 될 경우에 쫄려요. 자, 초보자이신 분들은 콜 600, 풋 600 들어가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 익숙하게 어느 정도 원금이 회수가 되는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채권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도 아까보다는 살짝 마이너스 폭을 줄이긴 줄였어요. 다시 미국도 금리가 내려가서. 근데 장외에서 위안화의 마이너스가 커요. 위안화가 이미 평가 절상으로 고시를 했는데 포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즉 달러 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일단 저것만 봐서는 콜이라는 건데 우리 채권은 과열이니까 자, 저 얘기는 그냥 콜이 나올 때 수익을 회수하라는 거예요. 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은 회수. 그리고 일정 물량만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계속 콜이 올라가도 거기다가 싼 풋을 무리하게 갈아타진 않습니다. 물론 갈아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오늘은 안 갈아탄 이유가 채권 지수가 3시 20분 그 전에도 계속 채권 지수가 막 바닥을 치는 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채권은 남아있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내서 나가줘야 된다는 구간이에요. 물론 채권이 우리 시장에서 팔고 나가면 환율이 급등을 하겠죠. 뭐 그것도 그 순간순간 보셔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이 내일의 포지션을 잡는다. 일단은 증시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떨어질지 어쩔지는 아무도 증시를 알 수 없죠. 이 상태에서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콜 4대 8이지만 5대 10도 되고 그 밑이어도 일단 중요한 건 기본 물량을 거의 한 달 투자 물량이 다 태웠는데 금리가 채권 10년물 금리가 1.9를 터치를 하는 순간 우리는 자 단타 자금을 조금 늘립니다. 평가 금액을 풋 평가 금액으로 했어요. 풋이 가격이 싸지거나 뭐 다시 반등이 이루어지거나 풋이 이런 구간인데 지금은 가격이 사실 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비중을 자 그래서 풋 여러분이 내일 지수가 밀리는데 풋인지 자신이 없을 때 무조건 단타를 치세요. 지금 평가 금액의 반 정도만 단타를 쳐서 5원 10원 팔리면 진행이 되는 거고 자 물리면 콜을 여러분 그냥 바로 제가 비중이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그 하루 정도 거래를 못 하시거나 그러면 다시 동률을 맞춰 버리거든요. 어차피 합성이니까 동률을 안 맞추고 가진 쪽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원금을 자, 원금을 잃지는 않는 방법 속에서 등락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지수가 채권 지수량이 마이너스가 나면 모를까 플러스가 점점 동시효과 때랑 커진다 그러면 자, 풋으로 단타를 해야 되겠죠. 풋 단타. 근데 아침 시장의 채권이 계속 마이너스를 더 확대해 간다. 근데 환율이 오르지 않고 장외에서도 환율은 마이너스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바로 콜 단타를 들어가십시오. 물론 아침에 시간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든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아침에 시간 프리미엄을 20%를 팔아버렸던 이유는 콜을 바로 단타를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단타를 못 들어갔어요. 콜을. 그러면 채권이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가 난 것까지는 괜찮은데
잦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어디로 확 들어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내일 지수가 오르더라도 단타가 안 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코스피 종합 2포인트에선 10을 사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7포인트에서는 콜을 20% 들어가십시오. 저희는 풋 대비 살려야 되는 콜이기 때문에 더 풋에 대한 마이너스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아침에 플러스다 그러면 단타를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장 끝났을 때까지 지역개발채권을 한번 보이면 자, 또 지역개발채권이 군데군데 플러스가 나면 모를까? 이거 장외에서 또 이거 뭐야? 채권지수. 자, 요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 딜미스 냈어요.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 금리랑 헷갈렸네요. 딜미스. 공 빼먹었어요. 아휴, 이건 손실이, 이건 손실이 꽤 되는데요. 자,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딜미스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왜 19-4가 다 그렇게 던졌는지 장외에서 같은 애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같은 자금인지 아닌지. 다섯 시. 요거 같이 시술을 했을까봐. 같은 데는 아니에요. 자, 다른 징배 위탁이나 다른 업체. 근데 이런 실수가 들어갔는데 이거는요. 내일도 금리를 폭등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또 요 정도는 오늘 금리 높을 때 사갖고 오늘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실수를 한 거고 싸게 내놔버린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내일 비중을 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콜을 또 여기서 콜이 아무리 올라가도 원칙이잖아요. 지금까지 회수를 많이 했는데 자, 일정 물량만 사십시오. 즉 일정 물량만 비중을 이제 차츰차츰 차월물이어도 단타를 치면서 늘리겠지만 계속 여기서 채권이 플러스가 나던 채권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던 환율이 중요해요.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4대 8 정도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줄여가겠습니다. 이까지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이지 않거든요. 이미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락을 이용해서 콜 단타를 집어넣어서 자금을 콜이 모자라다 그러면 바로 사지 마시고요. 손이 안 나가잖아요. 단타를 한 4를 갖고 단타 치다가 일정 물량을 사서 그때부터 남기는 거죠. 단타 물량을 1000개를 샀으면 한 200개 정도를 남기던지 이렇게 해서 기본 물량을 늘려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적정가로 살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미국 채권만 딱 한번 보고 마감을 하겠는데요. 아유, 미국 채권 금액이 또 다시 마이너스가 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채권은 6시 좀 지나서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가 너무 커요. 저 정도면. 저렇게 크게 진행되면, 자, FTSE 차이나 달러로 된 거 있죠. 달러, USD 달러, 차이나 그 지수도 긍정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환율이 일단 빠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채권 지수가 마이너스가 점점 커져간다. 그러면 바로 콜 단다. 근데 내일 아침에 채권 지수가 플러스였어도 플러스가 줄어가면 그때는 좀 기다려보고 근데 채권 지수가 플러스가 점점점 넓혀간다. 그러면 자, 좀 더 높은 콜이 거래가 되면 높은 풋을 사는 거죠. 시간 프리미엄을. 그리고 빠져서 콜로 가더라도 높은 새로 매입한 높은 자 가격의 풋은 등락을 이용해서 충분히 플러스일 때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일 여러분이 자 콜을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선 다시 풋 대비 다 죄다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채권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 막 30까지 가게 되고 환율이 막 쭉 내려가지고 이러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콜 1대 풋 2 정도를 내일 또 유지하면서 단타 치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자, 미증시 지금 봐선 조금 미국 선물은 오르고 있고요. 별달리 뭐 크게 장외시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없지만 자, 언뜻 보기에도 미국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채권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매파적인 발언으로 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KH님. 자, KH님, 지금은 콜이 올라가도, 자, 풋이 워낙 채권이 매도가 많이 됐고, 내일 입자할 시장이 있으니까, 자, 수익금을 좀 빼시고, 풋 대비 절반 이상은 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비중만 잡아서, 이번에는 등락 이제 커지면요, 단타 현금만 있으면요, 자금 늘리십시오. 자금을 근데 그것도 다시 정해 드릴 거예요. 네, 정님이 자 아버님 간호하시느라고 잘 못 보시는데 이제 조금 등락이 나아졌어요. 네, 왜냐면 지금 KH님 원금 회수하시고 플러스죠. 아직 만기 전까지 충분히 플러스죠. 그러면 지금은 어찌됐건 만기 채권이 더 이상 우리 채권이 마이너스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콜을 살짝 콜이 없으면 안 되죠. 잃을 건 잃어야 되지만 콜을 살짝 조금씩 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시장에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지수가 오르는 채권이 마이너스가 계속 세진다 그러면 바로 콜 단타를 시작하시고 풋은 지금 있는 물량으로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거 지금 수익금일 테니까 하지만 만기 때까지 만약에 원금 플러스 78%를 했다. 그럼 178%그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의 단타는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렇게만 비중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한번 보겠는데 미국 채권 마이너스가 커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다시 오릅니다. 그럼 내일도 우리 금리가 네,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장에 단타를 하면서 되는 네? 인버스요. 지금 인버스보다는 네, 가끔씩 빠질 때마다 달러 ETF를 사십시오.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됐건 이쨌건 ETF는 네 인버스는 조금씩만 두 개 다 조금씩만 한번 사보십시오. 조금씩만 지금 네 근데 저는 달러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조금씩 사시고 인버스 달러가 자 지난주보다 빠졌을 때만 마이너스일 때만 인버스 마이너스일 때만 그럼요 보유하셔야죠. 인버스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씩만 달러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채권이 팔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유하시고 지금은 막 더 늘리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시장은 마감하고 나서 장 외에서 채권을 무지하게 사들였지만요. 내일 아침에 통환제 발행 시장이 있거든요. 입찰. 금리가 또 들썩거린다. 그러면 그냥 콜단타를 막 들어가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